자, 영상이 또 끊어졌습니다. 시간을 또 못 봤습니다. 이거 알람을 19분에다 맞춰놓든가 20분에다 맞춰놓든가 아무튼 시간을 맞춰놓고 하든가 해야지만 이게 제가 적당한 시간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요. 자,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물체를 던졌다고 칩시다. 이 위치에서 극지방으로 던지면요, 이렇게 던져지죠. 네, 또 다른 위치에서 극지방으로 던지면 이렇게 던져지죠. 마치 하나의 지점으로 모아지는 형태가 되어버리죠. 자, 이거를 거꾸로 그러면 공간상에다 적용시켜 봅시다. 공간에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있어요. 즉 천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공간상에 이게 있다면 이 공간상의 물체를 하나의 질량 중심으로 따질 수가 있죠. 하나의 점질량으로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점질량으로 따질 수 있다면 모든 물체는 점질량 쪽으로 향해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질량 중심을 향해서 물체는 떨어지기 때문에 낙하하는 두 물체는 평행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쪽에서 떨어지는 물체와 이쪽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가 들어오고요. 떨어지는 거. 그 다음 얘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두 개는요. 평행이 아니죠. 그럼 공간상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게 마치 점질량처럼 돼버리니까 이 점질량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평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치 이거는 이 점질량 쪽으로 모이게 되니까 얘가 하나의 우물의 소관처럼 되고 우물 밖에 있는 공간을 우물 속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공간 자체도 빨아들이는 형태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차원 평면상에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지구고요. 지구 주변의 것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마치 지구를 점질량처럼 해서 이렇게 물체가 들어온 형태가 되죠. 위에서 바라본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공간이 마치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졌다는 얘기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공간이 휘어졌다는 얘기는 휘어진 공간대로 물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안쪽으로 이렇게 올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안쪽으로 올 거고.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량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니까 공간 자체를 잡아당겨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간이 왜곡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질량이 큰 천체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어요. 이쪽에 별이 있어요. 이쪽에 별이 있어요. 예, 이게 별이라고 칩시다. 이게 별이에요. 그런데 지구에서 이 별을 바라볼 때 어떤 것들은 한 개처럼 안 보여요. 똑같은 별이 옆에도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쌍둥이 별처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앞에 무거운 천체가 있을 경우에. 앞에 무거운 천체가 있다고 쳐보세요. 무거운 천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이 무거운 천체 쪽으로 공간이 휘겠죠. 그럼 휘어진 공간 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 별에서 나온 빛은 사방으로 퍼져요. 이렇게.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빛이 이 질량이 무거운 천체 근처로 가면 얘 큰 천체 근처 쪽으로 휘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휘어져 가지고 만약에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모르는데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서 잡아당기는 인력권을 벗어난다면 얘는 휘어진 상태로 이렇게 도달할 거예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온 빛도요. 휘어져서 이렇게 가다가 쭉 직진해서 가다가 이제 휘어지겠죠? 공간이 휘어졌으니까 휘어진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휜 상태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와서 이 지점에 모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은 여기에서 온 것과 여기에서 온 것 두 가지가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빛이 휘어진 거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직진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 빛은 여기에서 온 게 아니라 이쪽 천구 하늘의 이쪽 별에서부터 온 것처럼 보이고 이 빛은 천구의 여기 있는 별에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똑같은 것으로 보이니까 쌍둥이 별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예요. 실제로는 하나. 그러면 이 하나라는 거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무거운 천체가 있어야 되죠. 그럼 무거운 천체가 눈에 감지가 안 돼요. 그런데 눈에 감지가 안 된다는 얘기는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다는 얘기죠. 즉 이 천체에서부터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물체가 없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 무거운 천체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이걸 블랙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 또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게 평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공간상에서 하면 이게 삥 둘러서 이 천체가 위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후에서 올 거고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거운 천체예요. 제 8쪽 이쪽이 지구고요. 이쪽이 별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별의 빛이 이렇게 위쪽으로 오다가 휘어져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오다가 지구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삥 둘러서 원형 고리 모양을 형성한 빛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고리 모양이 그거를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가운데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리 모양 가운데는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근데 이거는 빛을 휘게 만들었죠? 마치 렌즈처럼 빛을 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아니라 렌즈와 같이 유리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투명 물체가 아니라 무거운 천체에 의해서 생긴 중력에 의한 렌즈 효과죠. 그래서 이걸 중력 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이게 중력에 의한 현상, 아인슈타인과 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는 14장, 유체입니다. 유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